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후 로마는 당연히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힘이 있는 군인들이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난리가 나죠. 근데 이걸 다 정리한 게 그 유명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영어로 얘기하면 시저라고 얘기하는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나름 정권 장악을 했지만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 카이사르가 만난 그 유명한 사람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죠. 그리고 이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이제 양자로 알려져 있고 로마의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권한을 한 손, 자신의 손 안에 이제 가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란 단어를 로마가 싫어하죠. 누구 혼자 권력을 독재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황제라는 단어를 절대 기어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특별한 칭호를 하나 써요. 그 정말 중요한 칭호죠. 별표해 주세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뜻은 바로 존엄한 자 이런 뜻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부르는 칭호라는 거죠. 호칭. 자,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는 군대와 재정을 장악하면서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정치라 해서 재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재정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황제라 부르진 않아요. 참 애매하죠. 자, 이때 이후에 로마는 크게 확장이 되고 큰 뭐 다른 세력하고의 대적할 만한 사건 없이 그저 쭉 번영하는 로마의 평화 시기가 이어집니다. 로마 평화가 이어져요. 자, 시간이 지나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 당연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다른 민족과 함께. 보시면 여러분 게르만족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배웠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사산왕조 페르시아하고 싸웠다. 이거 기억하시죠? 사산왕조 페르시아 하면서 로마하고 사이 좋지 않았다. 이거 배웠었습니다.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너무 땅이 넓어지면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황제 둘, 부황제 둘 해서 4명의 통치자가 공동으로 다스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보시면 이 사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별표해 보세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대제라는 거는 큰 황제란 뜻이니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크리스트교를 인정해 줍니다. 크리스트교. 이전에는 크리스트교를 싫어했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군대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보여서 크리스트교를 싫어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인정해 줍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시면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도를 옮깁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 이름은 비잔티움이에요. 터키의 비잔티움. 그 예전에 김연경 선수가 있었던 그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 등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지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제 로마 이쪽 서쪽이죠. 우리가 방향으로 보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되겠죠. 로마의 중심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기존의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옮겨간 걸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누가 만들었다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 하지만 결국에는 로마는 동과 서로 아예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제 쪼개져 버리죠. 서쪽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은 결국 476년 5세기죠. 5세기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아예 멸망해버립니다.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아예 망해버려요. 당연히 그러겠죠. 기존의 서쪽이 중심이었던 로마가 동쪽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이 서쪽 지역은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밀고 내려온 게 무슨 족? 게르만족.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 땅을 차지해버리고 동쪽은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이 동서로마를 구별을 하셔야 해요.
서로마는 망하고 동로마는 1000년이나 더 오래갑니다. 1000년간 더 지속이 되는 이 나라를 동로마 제국을 같은 말로 뭐라 부른다? 비잔티움 제국이라 부른다. 같은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씁니다. 비잔티움 제국. 여기 옥타비아누스 이야기가 있죠. 즉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 제1시민. 다른 이게 프린캡스라고 불러요. 제1시민이라고 자기 자신을 불렀답니다. 사실상의 황제인데 여기 보시면 군 지휘권이나 주요 관직을 독차지해서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하지만 황제라고 하진 않아요. 절대. 대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정시대.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뭐 애를 달고 나온 것 같은 이런 모습, 이런 조각상으로 표현이 자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로마 하면 문화를 꼭 보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그리스의 경우에는 인간 중심적이고 조화, 아름다운 거, 균형, 비례 맞는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자연 철학 이런 거,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근데 이제 로마의 경우에는 너무 땅이 넓으니까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실제로 쓸만한 거에 굉장히 이제 중요도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문화라는 포인트를 꼭 보셔야 돼요. 로마 문화 하면 당연히 뭐다? 실용적이다. 그럼 이전에 배웠던 혹시 기억하시나요? 페르시아는 어땠어요?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은 뭐였죠? 그죠? 너무 거기도 넓었잖아요. 국제적이었죠. 일단 로마 갈게요. 자, 보시면 로마인들은 제국 전역에 도시를 연결하는, 이게 되게 공통사항이죠. 대제국이나 잘 다스리고 통일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도로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다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보시면 제국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물을 공급하고 하수, 쓴 물은 내보내는 거대한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고 공중 목욕탕,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축을 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왔네요. 건축 잘했다. 그리고 법률도 잘했대요. 법률. 여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법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법의 발달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별표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일단 처음 시작. 관습적으로 그냥 늘 하던 거니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라고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 한마디로 문서로 쓴 건 아니에요. 불문법이라는 거는 문장이 아니라는 소리죠. 문서가 아니다. 그냥 뭐 원래 그랬던 거. 그런데 이게 이제는 글로 써서 지켜야 한다고 딱 써져요. 이걸 성문법이랍니다. 성문. 최초의 성문법은 12표법입니다. 12표법. 아까 잠깐 나왔었어요. 영상에서. 그리고 시민법. 로마의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 로마 시민을 위한 법. 로마는 너무 땅이 넓고 너무 많은 지역을 이제 포괄하다 보니 로마에 속하긴 하지만 로마 시민은 아닌, 즉 속주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속주에 있는 사람과 로마의 시민은 구별이 됐어요. 근데 로마 시민이 굉장히 이제 많은 역할을 했겠죠. 중요했겠죠. 자, 시민법으로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민족, 모든 민족, 시민이 아니더라도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되는 게 만민법입니다. 나중에는 전체 로마 제국 전체 모든 사람을 로마 시민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게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2표법, 시민법, 만민법. 12표법은 최초로 글로 쓴 성문법, 글로 남긴 성문법. 시민법은 시민을 위한 법. 만민법은 시민 외에도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되는 거. 확장이 되고 있죠. 더 커지고 있죠. 더 커지고 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로마법은 로마 공화정 초기에 무슨 법? 12표법. 이후에 로마 시민들 사이에 적용되는 무슨 법? 시민법. 이후에 제국이 확대되고 교류가 늘어나면서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무슨 법? 만민법. 지금 3개 나왔죠? 12표법, 시민법, 만민법.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됩니다. 서로마 망한 이후에 비잔티움, 즉 여기는 동로마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유능한 황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도 대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꼭 알아야 돼요.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의 법률을 집대성 다 모아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유럽 법률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이름을 땄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벌써 법전 두 개 중요한 거 배웠죠? 함무라비 법전 기억하시죠? 함무라비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앞으로 배우는 거 나폴레옹 법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럽 법률의 토대로. 자, 그리스도교 볼게요. 그리스도교는 여러분이 아는 그 성당 교회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신교가 등장을 하고 지금은 그 이전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헤브라이 나왔던 그 지역이에요. 예수가 등장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 유대교하고 차이였죠. 유대교는 무슨 사상? 기존의 유대교, 헤브라이 유대교는 선민 사상.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 우리 민족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거야. 에서 우리 민족을 벗어나서 누구든지 오케이 한 게 바로 크리스트교입니다. 알겠죠? 누구든지. 그게 바로 예수의 가르침.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박해를 받았대요. 이제 미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했겠죠. 근데 세력은 계속 커져요. 그래서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억하시죠? 무슨 칙령? 밀라노 칙령. 칙령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회의를 해서 뭐 이렇게 결정하는 이야기를 말해요. 밀라노는 그 지역 이름이죠. 지금도 있는. 여기서 크리스트교를 인정해 줍니다. 4세기죠. 4세기. 크리스트교는 4세기 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이 돼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인정한 건 아니에요. 이후의 왕이고 이후의 황제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시대일까요? 이때쯤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 삼국시대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문제.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답.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가서 중앙이 원하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굴러가는 거 무슨 제? 여기 이렇게 있죠. 뭔제? 군현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현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 뭐지? 이제 왕의 길. 로마에서 포에니 전쟁 이후 자영 농민을 키우려고 개혁을 주장했던 형제가 있었죠. 그라쿠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라쿠스 형제.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한 여러 사상가와 여러 학파. 그렇죠. 제자 백가.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민주주의 전성기 누구죠? 그죠? 페리클레스죠. 페리클레스.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주의 그리스와 동방의 문화가 짬뽕된 거.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자신을 헬라의 후손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죠. 뭐? 헬레니즘 문화. 여기까지 풀었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역사 역량을 길러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그죠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은 이제 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이 안에 다 마실 수 있는 식수대가 다 있었어요. 여기 여러분 책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오타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그러면 수교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도교입니다. 수도 여기 이거 수도교가 맞습니다. 수도교 여기 맨 위에 물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 있는 물을 도시로 공급했습니다. 아래에는 이동 통로로 쓰였다. 수도교입니다. 수도교. 여러분 책에 수교도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교예요. 수도교. 자, 밑에는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하고 로마 문화의 특징이 이게 한마디씩 할 수 있어야 돼요. 페르시아는 아까도 말했지? 뭐 국제적이다. 로마는 그렇죠. 실제로 써야 돼. 실용적이다. 우리가 지금 쓰는 콘크리트 이런 거 있잖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건축 그 기반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시작, 그 기원들이 다 사실 로마에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 단원 마무리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단원 마무리는 반드시 다 풀어보시고 연습장에 이거 그대로 한번 똑같이 베껴보세요. 베끼고 여러분 빈칸 다 채워 넣으시고 뒤에 답이 다 있습니다. 책 뒤에 교과서 뒤에 다 답이 있으니까 반드시 다 정리하고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학습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이거 넘어갈게요.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로마 공화정, 제정. 여기 보면 공화정 먼저 쓸게요. 공화정,
그리고 그 다음이 재정이죠. 그리고 로마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까지. 오늘 책을 좀 중심으로 열심히 보았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로마의 성립, 당연히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었죠. 그냥 넘어갑니다. 공화정의 성립, 공화정 수립, 왕정 이후에 공화정이 수립이 됐는데, 공화정은 크게 그렇죠. 원로원, 집정관, 그렇죠. 그리고 평민회 이렇게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죠. 공화정의 발전, 계속해서 뭐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렇죠. 평민회가 많아지는, 힘이 커지는 경향으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이 평민들을 대변했던 관리를 뭐라 했지? 호민관이라 했죠. 넘어갑니다. 자, 포에니 전쟁 누구랑 싸운 거였죠? 로마와 그렇죠. 카르타고. 누가 이겼죠? 로마가 이겼습니다. 이후에 지중해를 패권, 지중해를 장악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값싼 곡물들이 많이 들어오죠. 값싼 곡물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귀족이 주변 속주에서 노예를 들여오죠. 노예를 이용한 큰 규모의 농사 짓는 것,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고, 우리가 이걸 뭐라 불렀죠? 다른 말로 이거 중요하다 했어요. 라티푼디움. 라티푼디움으로 결국에는 일반 농민들이 망해버리죠. 결국에는 로마의 자영농들이 몰락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누가? 그죠? 그라쿠스 형제. 그라쿠스 형제는 무슨 관리였어요? 그죠? 호민관이었죠. 호민관. 형이 먼저 하고 이후에 동생이 합니다. 근데 이 호민관 형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뭘 키우는 거였어요? 그죠? 몰락하는 자영농을 다시 살리는 거죠. 자영농 육성을 위해 개혁을 했는데 개혁이 돼요? 안 됐죠.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혼란스러워졌다고 해. 넘어갈게요. 이것도 보시면 되고 다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또 넘어갈게요. 공화정이 쇠퇴를 하죠. 쇠퇴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재정이 성립이 됐다고 해. 그때 등장했던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카이사르였죠. 카이사르는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누구였어요?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그죠? 옥타비아누스.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사실상이 뭐였어요? 사실상의 황제의 정치, 그죠? 재정이 시작이 되죠. 황제의 정치, 재정. 옥타비아누스는 칭호를 썼어요. 황제란 칭호 말고 뭐, 그죠? 너무 중요하다 했죠.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뜻? 존엄한 자.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 불렀죠? 그렇죠. 스스로를 부른 말 프린캡스라고 제1시민이라고 불렀다고 해. 로마는 평화를 오랫동안 누립니다. 자, 쇠퇴하는 거 볼게요. 군대, 이민족, 특히 사사왕조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게르만족 내려오고, 그죠? 로마 중흥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누구? 그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꼭 기억하시라고 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교도 공인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도 만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이후에는 그렇죠. 여기 밑에 써볼까요?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분열이 되고, 서로마의 경우에는 5세기 476년에 망해버리죠. 망해버리고 게르만족이 이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동로마의 경우에는 다른 말로 무슨 제국? 그렇죠.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간 더 유지가 쭉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에 아까 나왔던 사람 있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자리 한번 꼭 보세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로마 문화. 무조건 나와야 되는 단어. 그죠? 실용적. 실제로 쓸 것들이 나왔다고 했죠. 그죠? 건축, 법률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도로,
도로라든지 도로망 또는 상하수도 그리고 공중목욕탕 또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리고 법 중요하죠. 법 처음에는 12표법 법으로 처음으로 만든 성문법 문서로 기록된 최초의 법이었죠. 12표법에서 시민들이 적용받았던 무슨 법? 시민법. 근데 이제 시민이 아니어도 되죠. 만민법. 누구나 적용받는 만민법. 이 발전 과정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 12표법, 시민법, 만민법. 넘어갑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읽어보세요. 넓은 영토를 잘 다스리려고 도로를 연결했대요. 이동을 쉽게 하고 수도교 원형 경기장들을 건설하고 넘어가 되겠죠? 로마 때 만든 도로를 지금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누구? 그죠? 예수님, 예수. 당연히 누구나 다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니까 노예나 여성 하층민들한테 인기가 많았겠죠. 왜 박해받았죠? 왜 구박을 받았죠? 왜 싫어했죠? 그죠? 로마에 원래 신들이 많았어요. 다신교였잖아요. 근데 로마의 전통적인 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해요. 결국에는 박해를 받았지만 계속 세력은 커지고 누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죠? 그죠? 이 사람 중요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무슨 칙령으로? 그렇죠. 밀라노 칙령으로 공식적으로 그래 믿어라 인정해 줍니다. 나중에 로마의 국교까지 되고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했다. 넘어갑니다. 이거 카타콤은 책에 있어요. 43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로마